뿅. 자, 오케이. 자,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고 훌륭했던 탕평정치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했었던 우리의 정조가 생각보다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교육에 성공하느냐 실패했었습니다. 왜냐? 엄청나게 정조의 아들도 정조만큼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왕이 되기 전에 왕자였을 때 빨리 죽었다고 해요. 세상에나 기껏 똑똑한 아들 하나 만들어놨더니만은 걔는 빨리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한테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더니만은 갑자기 걔를 왕으로 만들어야 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조는 또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어린 정조의 아들이 왕이 되게 되면서 정조 근처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신하들이 그 어린 왕을 둘러싸고 이제 찢고 뽑고 가지고 놀고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뭐고 조그만한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명의 사람이 함께 운영하고 기업하는 게 그 기업을 운영하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어라 국어 선생님도 김씨였는데 수학 선생님 무슨 선생님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김씨야. 심지어 매점 아줌마까지 전부 다 김씨야. 그러면은 이 사립학교는 전부 다 친척들만 선생님을 하면서 친척들끼리 운영되는 학교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맞나? 자, 그렇게 만약에 아닌 학교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친척들로만 운영되어서 행정실까지 담당하고 있고 매점 아줌마까지 담당하고 있고 선생님 전부 다 교장, 교감, 이사장 전부 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학교는 상대적으로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똑같아요. 이 당시에 조선을 운영하고 조선을 경영하려고 하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세상에나 권력을 나눠주기 싫은 거야. 다른 가문한테 나눠주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방끼리만 국가 권력을 나누어 먹는다. 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가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운영돼도 문제 많다라고 하는데 이럴 수가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가 그렇게 운영됐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안동 김씨와 풍량 조씨였습니다. 자, 읽을게요.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고 어린 왕들이 잇따라 왕위에 오르면서 왕을 중심으로 붕당 간의 권력 균형을 이루던 탕평정치 무너지게 되었다. 이후에 왕의 외가 친척이었던 안동 김씨. 원래는 정조가 안동 김씨 사람이 워낙에 천재, 똑똑해서 일부러 어린 아들을 잘 도와주도록 하여라 라고 해서 붙여준 거였는데 정조가 죽고 나니까 배신을 때린 거죠. 안동 김씨와 풍량조 씨 등의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국가 정치를 좌우하는 세도 정치가 60년 동안 이어지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응. 오케이, 나 맞아 할게. 세도 정치 시기에 농민들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보니까 세도 가문은 비변 사이 요직을 독점하고 돈을 받고 관직을 팔았다. 매관매직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정치 질서는 문란해졌으며 관리들의 부정부패도 심해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삼정의 문란이 심화되고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특히 지방관청이 운영하는 황국의 폐단이 심하였다. 이 당시에 매관매직, 관직을 사고 팔 때 적게는 4억에서 많게는 10억이었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관직이 높으냐 낮으냐의 차이, 그리고 파견되는 지방, 그 지역이 세금 삥 뜯어내기가 좋은 지역인지 별로 못 사는 동네인지 이런 게 전부 다 고려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이걸 전부 다 원상복귀 시켜야 될까 아이가 자기가 투자한 거를. 그러니까 백성들의 미치듯이 삥 뜯는 거예요. 자, 특히 지방관청이 운영하는 황국의 폐단이 심하였다. 탐관오리가 된 수령은 아전들을 동원하여 향미들 말합니다. 갖은 방법으로 농민들을 수탈하였다. 지배층의 수탈이 심화될수록 농민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염원하였다. 농민들의 염원은 미륵신앙, 미래에 오는 부처님, 이게 바로 미륵이에요. 그리고 정감록,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우리나라 예언서였습니다.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 시의 조선을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 책 때문에 많은 정씨들이 반란 일으켰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천주교와 동학의 평등 사상도 농민들의 의식을 일깨웠다.
농민들은 부패한 지배층을 향해 올바르지 못한 정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힘든 삶을 지켜본 향촌의 몰락한 양반들도 농민들과 손을 잡았다. 이제 농민들은 세도 정권의 수탈에 맞서서 공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항에 나섰다. 신분제를 중심으로 향촌의 자리 잡은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아래로부터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자, 마지막 1단원 마무리하는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전염병이 유행하고 국가에서는 관심 없고 부정부패 많이 일어나고 매간매직 많이 일어나고 지방가는 또라이고 그리고 해안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맨날 나무로 만든 배가 아니라 충격적이에요. 쇠로 만든 배가 등장해서 맨날 대포 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위협사격을 하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두려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오케이.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에이씨 더러워서 못 살겠네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였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은 미음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마저 할게요. 오잉. 에이씨. 반장아, 지민이한테 들어오라고 톡 좀 보내놔라. 땡큐. 자, 이제 반란 일으키는 내용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말한 적 있었는데 아마 까먹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났던 게 총 3번 있었다. 첫 번째는 남알여초, 통일신라 망할 때쯤에 있었던 적고적의 난, 김성여왕, 그리고 또 원종과 애노의 난, 이게 그 시기가 농민 반란이 많이 일어났고, 두 번째가 무신집권기. 무식한 모신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행정적인 업무를 해본 적이 하나도 없어서 백성들의 삶이 파탄이 나게 되었다. 민생이 불안해지게 되었다. 결국 만적의 난, 김삼이와 효심의 난, 전주 관노의 난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서 또 반란이 많이 일어났었다. 이때 최충원이 진압했다. 그렇지 그거였어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이 바로 이때예요. 조선 후기. 대표적인 게 홍경래의 난, 임술농민봉기거든요. 선생님 2개밖에 없네요. 노노노노.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인데 이 1년 동안에 거의 전국에서 200번 넘는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완전 최고조에 이른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자, 농민들의 중심이 된 대규모 봉기가 시작된 곳은 평안도였다. 몰락 양반 출신. 그럼 이 사람은 거의 먹고 사는 게 농민들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농민들이랑 비슷한 수준이었던 홍경래. 그러니까 농민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줬고, 자, 그리고 이 홍경래 같은 경우에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평안도가 여기거든요. 지금 북한 지역입니다. 요 지역을 너무 정부가 차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도 정권의 수탈에 맞서서 10년 동안 준비했다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도대체 여기를 얼마나 차별을 했길래요? 이 지역에서 똑똑한 사람이 등장하여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 해도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원래 내가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그 명언이 뭐냐면은 의무를 다하는 자가 권리를 누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애들 보면은 젊은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왜? 나 이거 해도 되는데? 왜 나의 권리를 빼앗니?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거 해도 되잖아요. 본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세금은 안 내면서 혜택은 보려고 하고 공부는 안 하면서 학생으로서의 권리는 누리려고 하고 공부는 하기 싫으면서 학생 할인은 받고 싶어 하고 오케이? 학교에서 개판 치면서 나 학생인데요 하고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의무를 다 해야지 권리를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선생님들도 여러분이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이뻐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거나 상관없어요. 왜냐? 공부는 못할 수 있어요. 다른 걸 잘하겠지. 오케이? 선생님들도 다 인정합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절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애가 누구냐면은 공부 잘하는데 인성 쓰레기인 애들이에요. 오케이? 공부 잘하는데 인성이 쓰레기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라를 말아먹을 위험이 있겠죠. 그런 애들 제일 싫어하지. 공부 못한다고 싫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튼간
뭔 이야기 할랬더라? 근데 이 평안도 지역이 의무는 다 하고 있지만 권리를 못 누리는 지역이었어요. 의무는 다 한다는 게 뭔가요? 세금을 미친 듯이 많이 내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광산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광산으로 인한 엄청나게 이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금 미친 듯이 많이 걷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청나라 근처였기 때문에 청나라와의 무역을 통해서 엄청 이익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또 미친 듯이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요 지역 사람들이 누려야 돼 권리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거나 전염병이 일어난다거나 라고 했을 때 국가에게서 엄청나게 많이 소외받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경래가 빡쳐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만약에 10년 동안에 국가 정책이 바뀌기라도 했다라고 하면은 홍경래가 반란 안 일으켰겠죠. 10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근데 10년 동안 변하는 게 없고 더 심해지니까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자, 그러하여서 홍경래를 중심으로 하여 이 지역에 그때 피해를 많이 봤던 사람들, 몰락농민, 그리고 광산노동자 많이 피해 당했다고 했죠. 그리고 상인, 청나라와의 상업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였지만은 세금을 너무 많이 뜯겼다.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4개월 동안 정부에 맞섰지만은 결국 진압되고 말았다. 안타까워라. 이야기 나옵니다. 홍경래가 주장했었던 이야기 밑에 나와 있거든요. 국가에서는 평안도 지역을 버렸다. 어떻게 버렸느냐? 마치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썩은 흙이라고 말한다라고 하거든요. 교과서라서 많이 유화시켰습니다. 실제로 홍경래가 말한 건 뭐였느냐? 국가에서는 조정의 높은 대신들은 평안도를 마치 똥오줌처럼 쳐다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똥오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일으켰고, 여기 있는 일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유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해서 바로 보면 평안도 나온다 이가 맞지? 그래가지고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밑에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아까 내가 말했던 거 그대로 나와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해도 중앙에 고위 간직에 나아가기 어려웠다. 또한 청나라와의 무역, 광산 개발로 인하여 상공업이 크게 발달하였으나 세도 정권의 수탈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홍경래는 이러한 지역 차별과 삼정의 수탈에 맞서서 새로운 세상으로 꿈꾸며 봉기하였다.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은 이응. 오케이, 훌륭해요. 마저 할게요. 홍경래의 난 이후에도 세도 정권의 수탈은 계속되었다. 19세기 내내 계속되던 농민동기는 1862년이 되면 정점에 이르렀다. 우리 엄마 태어나기 100년 전이에요. 자, 경상도 진주에서는 수령, 이름이 백낙신이었습니다. 의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후 농민봉기는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이거를 임술농민봉기, 임술년에 일어난 수백 건의 농민봉기 사건이다라고 한 거예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홍경래 혼자서 평안도 무시하던 평안도 지역에서 설쳤을 때는 개무시를 했었지만은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특히 세금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삼남 지역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이거 한번 해결해볼까라고 하면서 탐관오리를 처벌한다던가 암행어사를 파견한다던가 그리고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한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나와 있죠. 세도 정권은 삼정의 개혁을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으나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도 정권은 농민들의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자 농민들은 저항에 계속되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면 기억하세요. 꼬고. 오케이. 아니,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니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질문을 안 해? 숑숑숑. 자,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전염병이 유행하고 밖에서는 서양 오랑캐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해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은 무엇에 의지하려고 한다?
종교. 자, 이 페이지에서는 종교 두 가지가 나오고 있고 기존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종교, 특히 평등 사상을 통해서 농민들, 일반 백성들, 평민들이 와씨 우리도 평등하다는데 왜 우리는 이런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첫 번째 계기, 발화점, 시발점이 되었던 게 바로 진주 농민봉기예요. 이거를 계기로 하여 주변으로 농민봉기가 여러 개 퍼지게 되었고 임술년에 일어났던 여러 개의 봉기들, 수백 건의 봉기들을 전부 다 부를 때 임술 농민봉기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됐나요? 네, 질문하세요. 나 학교 다닐 때는 아니요. 임술년은 1862년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홍경래의 나는 1811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홍경래예요. 오케이? 혹시나 시험 나왔을 때 실수할까봐 고쳐줬어요. 자, 그래서 포함은 안 됩니다. 임술년은 딱 1년 동안만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질문 있나요? 없나요? 질문 있으면 이응. 아무도 안 하는군. 오케이. 자, 말하세요. 삼성 이정청, 삼정의 문란을 처리하기 위해 개혁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 오케이. 자, 맞아볼게요. 천주교가 확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보면 4반에서도 질문하는 애들만 해요. 재성이도 자주 하는 애들 중에 한 명, 재준이도 한 명, 뭐 다른 애들 뭐 준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뭐 준혁이도 있고 있어요. 윤호도 있고 딱 거의 보면 정해져 있어요. 뿅. 17세기 창현이도 많이 해요. 혹시나 이름 말 안 해도 서운할까봐. 네. 자, 17세기에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학문으로 소개된 서학은 남인계열, 남인도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권력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인계열의 학자들과 중인 차별받고 있었던 들에 의해서 점차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천주교의 평등사상과 내세신앙,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유교에서는 성리학에서는 죽은 다음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거든요. 나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내세신앙은 결국 현실 세계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백성들한테 위안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도 정치로 고통을 받던 농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초기에 정부는 천주교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였다. 왜 관대하였느냐? 경조의 생각, 경조왈, 껄껄껄. 우리가 성리학을 빡세게 한다면 성리학으로 사회, 국가를 바로 세운다면 잠시 바람 피우던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랬는데 세상에나 이럴 수가. 생각보다 바람핀 사람들이 바람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평등 사상이 확산되고 천주교 신자가 제사를 거부하자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아니 이럴 수가. 양방안이었는데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극단적으로 하였느냐? 이럴 수가. 자기 부모님한테 제사 지내는 제기. 제사 지내는 그릇을 제기라고 부릅니다. 제기와 위패들. 제사 지내는데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공개적으로 전부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부모님한테 제사 안 지낼 거야. 조상님한테 제사 안 지낼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너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세상에나 성리학을 기반으로 했었던 나라 조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게 가장 못된 종교다. 성리학 이외에는 전부 다 사입인데 이 사입이들 중에서 가장 윤리, 도덕도 없고 기강이 없는 것이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일명 애미애비 없는 종교가 바로 천주교다라고 하면서 쌍욕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정부는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세도정 시기에 집권 노론 세력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노론 세력은 남인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기도 하였다. 됐나요? 그래서 전라도 뭐 이쪽에 가면은 그쪽에 가면은 천주교 사람들을 목을 잘라서 특히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천주교 사람들이 목이 잘려서 많이 죽였다라고 해서 절도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절도산, 목이 잘린 산. 오케이? 자, 여기까지 천주교 내용 중에서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사교, 사특하고 사악한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감탄사를 영어로 하다니 멋져요. 자, 또 질문. 이제 없나요? 내려간다. 동학 나옵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학에 반대된다. 아유, 근데 천주교 사상이 괜찮기는 한데 난 좀 그렇다. 왜냐? 오랑캐 거다 아이가. 서양 오랑캐 거다 아이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신토부리 할래 라고 해가지고 사실 동학이나 천주교나 크게 내용 다른 건 없어요. 동학은 사실 그거예요. 천주교 플러스 성리학 플러스 뭐 도교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를 제일 많이 따라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동학이라고 지었어요. 으짜짜짜. 경주의 몰락양반 최재우는 서학에 맞선다라고 하는 의미로 동학을 창시하였다. 자, 동학은 시천주 사상 첫 번째. 우리는 전부 다 하늘의 임금님,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동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 평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인맥성과 비슷하죠. 자, 또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조선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라고 하는 후천계력 사상을 내세워서 세도 정치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동학의 확산으로 불안해진 정부는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는 못된 종교다. 세상을 현혹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백성들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 네 글자로 하면 혹세무민입니다. 혹세무민. 자, 이 죄를 씌워가지고 최재우를 처형하였다.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러나 평등 사상을 내세운 동학은 현실 사회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에 의해 수용되면서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삼남지방 바로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하세요. 질문. 몰락 양반인데 권력과도 멀어졌고 경제적 기반도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제력은 거의 농민 수준입니다. 됐나요? 네, 또 질문하세요. 와씨, 오늘 새 양말을 신었는데 새 양말이 너무 심하게 쪼여가지고 간지러 죽겠네. 피가 안 통하네. 준혁이 너무 심하게 웃는 거 아니야?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 없나요? 그럼 넘어갈까요? 야. 미안해요. 너무 TMI였죠. 그래요. 그래, 자제하도록 할게요. 야, 어디 갔노? 맞다. 내 교생쌤 맞다고 이야기해줬나? 교생쌤 맞습니다. 교생쌤 왔어요. 자, 교생쌤 왔는데 여러분. 우리 학교 선배들입니다. 우리 학교 선배들이니까 당연히 전부 다 남자겠죠? 야, 역시. 와, 이뻐요, 누구고? 반장! 부반장! 뭐하는 짓거리야? 맙소사. 축하해요. 정말, 어쩜 이럴 수가. 근데 교생쌤들이 니네보다 더 어리게 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동안이라서. 완전 초동안이에요. 니네보다 더 어리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모고가 일명 엄청나게 완전 잘 나갈 때. 그때 졸업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었대요. 나 이제 가야고에 있을 때는 가야고에는 교생 진짜 많이 오거든요. 교생 진짜 많이 옵니다. 가야고는 이제 역사도 지금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20년 됐나? 30년 됐나? 30년 넘었네. 잠깐. 그 언니 나이가 30년 아니고 20년 됐네. 20년 돼가지고 졸업생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는 여자애들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너무 TMI인가요? 오케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뭐고, 가야고는 졸업생들도 많고, 그리고 여자애들도 많다 보니까, 여자애들은 사대를 많이 가거든요. 남자애들은 사대를 별로 안 가요. 이제 뭐 가봤자 뭐 과학이나 수학이나 체육 막 이런 쪽으로 가겠지. 그래가지고, 가야고는 교생이 엄청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오는데, 약간 재밌어요. 좀 재밌어요. 좀 재밌고, 그리고 사실 교생쌤들이 재밌어요. 교생쌤들도 자기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교생이다, 얘가.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생쌤들 너무 불쌍해요. 지금 교생쌤들 코로나 때 와가지고 원래 한 달 동안 교생해야 되는데 2주밖에 교생도 못하고, 그리고 1학년 애들은 거의 못 볼걸. 원래 수업 한 번 정도 해보는 게 좋은데, 원래 교생 때 누가 수업을 제일 많이 해보는지 나중에 교생 끝나고 나서 대결하거든요. 와, 나 진짜 수업 많이 해봤다 막 이러면서. 선생님 잘 만나면 수업 많이 해봅니다. 솔직히 교생쌤들 수업을 막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교생쌤들이 문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려면 우리가 수업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여튼 그런 게 있죠. 너무 땄나? 여튼간 여러분, 그런 게 있고, 나중에 여러분 교생쌤들 지나가다 보면 인사 잘하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사범대 간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교생 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모교로 많이 가요. 학교를 교생들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나 옛날에 어떤 이상한 교생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선생님들 안 볼 때 애들을 때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때린 애들이 있었어요. 때린 교생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쌤은 쫓겨났거든요. 근데 막 애들한테, 고3 애들한테 교생쌤이, 쌤들 없을 때, 교생쌤이 막 애들한테, 야, 이 공부 못하는 것들아, 막 이러면서, 내 수업을 안 듣다니 이러면서, 니네는 이번에 수능 망할 거야.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맞았던 거를 한번, 자기도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때려보고 싶었대. 말했죠.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쫓아냈죠. 웬만하면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면 기록이 남거든요. 기록 남기 때문에 일부러 쫓아내는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도 교생쌤들을 왜 쫓아내겠어요. 근데 애들 때리고 막 이러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튼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교생쌤들은 완전 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가끔 그런 사람도 있죠. 뿅. 여튼 그렇습니다. 나 옛날에 우리 반 교생쌤은 아니었는데, 나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문으로 팡 열고 들어와가지고 수업 구경 좀 합시다 했던 교생쌤도 있어요. 대박이죠. 약간 나도 너무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애들도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그래서 무슨 교장쌤인 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특이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 뿅. 자, 이제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볼까 또. 네. 자, 이제 흥선대원군 할까요? 맞다. 지금 90페이지 하잖아요. 90페이지에. 자, 이 페이지 나오기 전까지는 시험 범위 전부 다 안 들어가요. 오케이? 아까 동학 끝 거기까지 시험 들어가고, 흥선대원군부터 또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여러 페이지들은 전부 다 시험 빼놓는 거예요. 오케이? 시험 범위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0페이지부터 이제 수업할게요. 응? 그거 안 들어가고, 이거 앞에 보면은 주제 1 해가지고 또 다른 거 있을걸? 주제 1 어디 갔나? 그거 안 들어간다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개항하다. 왜 안 들어가냐고. 내 맘인데. 이거는 약간 동아시아사 같은 느낌이 나서 여러분 힘들어할까봐 일부러 뺐는데요. 넣을까요? 오케이. 일부러 뺀 거예요. 세계사 느낌이 들어서. 조선 역사 하기도 여러분 바쁘지 않나요? 그래서 일부러 뺐어요. 뭐, 어떤 거? 저번에. 일단 내가 가르친 건 다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건 아예 안 가르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또 말하세요. 역사 수행. 6월 초에 하지 않을까? 할 시간이 없네. 근데 그때 말했다, 이가 역사 인물 조사하는 거. 네 진로하고 관련된. 네, 그거예요.
됐나요? 이제 진도 나갈까요? 시험 66쪽부터 끝자 보자. 66쪽부터 시작 맞나? 네, 맞아요.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면 구석기부터 다시 시작해도 돼요. 아쉬운가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여튼간 그런 거.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 하자. 흥선대원군. 질문할게요. 흥선대원군. 대원군이라고 하는 명칭은 누구한테 붙여주는 거게? 똑똑, 샤닝. 그렇지. 왕의 아버지한테 대원군이라고 붙여줍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상 대원군은 몇 명이었느냐? 3명이었고 그 중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원군으로 임명된 사람은 흥선대원군 1명뿐입니다. 여러분 왜 대원군이 이렇게 조금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잔인한 인간들. 자, 윤호 말이 맞아요. 원래라면 왕의 아빠는 왕의 아빠는 왕이잖아요. 오케이? 왕의 아빠는 왕인데 대가 끊겨서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딴 데서 다른 친척의 아들을 입양해 오거든요. 입양해 와서 자기 아들인 척 양자를 삼는 거기 때문에 친아빠는 대원군으로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 오케이. 또 설명할게요.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고종이었는데 고종이 왕이 되려고 하면 그럼 그 앞에 왕은 대가 끊겨야 되겠지. 자, 왕실은 원래 손이 귀해서 그리고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대가 잘 끊겼어요. 그리고 철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 친척 중에 한 명이었던 이하응. 흥선대원군의 원래 이름이 이하응이었어요. 가끔 귀여운 1학년 남학생들이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진짜 본명이 이하응이에요? 본명이 너무 웃겨요. 무슨 사람 이름이 이하응이에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하응이 왜? 라고 했더니만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만 이하응 가족이라고 나오더래요. 이하응 가족 나오는데 애들은 응가 하니까 또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1학년들. 자, 여튼간 본명은 이하응. 둘째 아들이 바로 고종이 되었다. 그런데 고종이 워낙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 전까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0년 동안 권력을 잡고 개혁 정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게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응. 됐죠? 볼게요. 서구 열강이 무력을 앞세워 문호 개방을 요구하던 시기에 조선에서는 세도 정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국가기강이 문란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게 되었다. 특히 삼정의 문란으로 국가재정이 고갈되고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자 농민들의 봉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아까 말했죠. 1862년이 임실 농민봉기가 일어나던 해였거든. 1년 뒤에 바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농민 반란을 통제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킬 의무가 있는 게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어요. 자, 그래서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게 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으면서 본인이 목표로 했던 조선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느냐. 1번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 왕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세 번째 오랑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이 안정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자, 총 종합해보면 무슨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느냐? 거개인 1392. 다시 조선 만들었던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오케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완전 이거는 꼰대죠. 고리타 부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500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없애고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우리 문화유산을 살려서 한번 문화 관광으로 돈 벌어보자라고 하면서 500년 전으로 돌아간다 생각해봐. 말이 되겠나? 절대 안 되거든. 지금 대한민국과 조선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조선 전기와 후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면 사회 경제적인 변화라든가 신분제 변동, 기타 등등 정치 변화 이런 거 엄청 변화가 많았는데 500년 전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머리를 잘못 쓴 거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안정이라고 하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에 일단 백성들한테 엄청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양반들이랑은 좀 많이 싸웠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한테는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차마 백성들이 너무 흥선대원군을 좋아하니까 양반들이 비판을 못하고 끌어내지도 못하고 입 닫고 있다가 나중에 백성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니까 옳았구나 하고 바로 흥선대원군을 쫓아냈었던 오케이?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 페이지만 하고 마칠게요. 흥선대원군은 세도 가문의 영향력을 약화하여 정치기강을 바로잡고 통치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세도 정권의 핵심 권력 기반으로 군사와 정치 업무를 총괄하던 비변사의 기능은 축소하였다. 대신 전통적인 권력기관이었던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하여 정치 업무는 의정부가 담당하고 군사 업무는 삼군부가 담당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왕실 종친과 남인, 북인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세력을 의정부와 삼군부 등 고위 관직에 임명하여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았다. 또한 변화된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법전을 만들었다. 그 법전의 이름은 바로 대전회통이었다. 첫 번째 법전은 성종이 만들었었던 경국대전. 자, 이거를 수정했었던 게 바로 영조가 만들었던 속대전. 세 번째 수정했던 게 바로 정조가 만들었던 대전 통편. 마지막으로 이거 총 마무리했던 게 바로 고종 흥선대원군 때의 대전 회통이었습니다. 가끔 이거 경국대전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통편이야 정조 거. 자, 나오니까 이것도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편찬하여 법 규범과 제도를 변화된 시대에 맞도록 고쳤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세도 가문이었던 안동 씨를 완전히 몰아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힘있는 가문과 협력하여 통치체제를 재정비함으로써 왕조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나가도 됩니다.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세요. 삼군부라고 하는 거 앞에서 그 조선 정기할 때 설명은 안 했었는데 삼군부라고 하는 것도 맨 처음 조선 만들어질 때 있었던 관청이었습니다. 군사를 총괄하는 관청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 또 질문? 없나요? 네, 질문하세요.